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스템인데 디지털 시스템이 이제 하나가 존재를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그 정보가 다 처리가 되고 끝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도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시스템에서 정보가 뭐 중간에 처리되는 중에 또는 아니면 어느 정도 처리된 이후에 그 정보를 다른 디지털 시스템으로 보내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아주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뭐 키보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키보드 키를 누르면 그 정보가 컴퓨터 본체로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시스템 사실 키보드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컴퓨터도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 사이에 정보 전달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코드들 뭐 알파벳도 있고 뭐 숫자도 있고 뭐 그 밖에 뭐 어떤 뭐 문장 기호도 있고 뭐 그런 코드들을 우리가 키보드를 누르면 그 아스키 코드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아스키 코드 말고 다른 형태 보통 이제 스캔 코드라고 하는 다른 코드 형태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아스키 코드 바뀌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코드 정보가 그 문자 정보가 어디로 가지 다른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연결이 잘 되어 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동작을 시키는데 어디서 하이파워 스위치를 눌렀다. 그래서 냉장고 스위치를 껐다가 꺼진 상태에서 켰다. 또는 뭐 켜졌던 걸 껐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뭐 커즈믹 레이가 들어왔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정보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기 신호로 전기적인 신호 그러니까 볼티지 신호로 갈 텐데 그 볼티지 값이 휙휙휙 잠깐 동안 이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부분의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에서는 그런 이제 정보, 그런 이제 디지털 정보는 이제 두 가지 볼티지 레벨로 뭐 보통 이제 0V, 5V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부에서 그 정보를 전달할 때는 뭐 1V, 0V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 외부로 시스템 외부 뭐 선으로 연결돼서 외부로 보낼 때는 보통 5V 이런 이제 볼티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 5V하고 0V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데이터 전달되는 중간에 뭐 스파이크가 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하이볼트 조금 더 5V 이상 하이볼티지가 뜬다든지 아니면 중간 어떤 볼티지 값이 뜬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경우 보통 이제 페리티 방법을 써서 그런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정보를 재전송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은 내가 다 대부분 쓰고 있어요. 뭐 이거는 그런 그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암호화는 그 정보가 뭔지 다른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열어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바꿔서 보내는 거고 이거는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는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전달되는지 또는 뭐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그런 방법이 한두 가지가 이제 계속 꽤 많이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커넥션에 기본적으로 보통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또 보이스를 보낸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전파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전파를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고, 뭐 지금 우리가 뭐 전화기 같은 걸 생각하면 전화기 그 무선 전화기 지금은 다 뭐 셀러폰을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초기에 전화기가 나왔을 때 뭐 유선 전화기 말 무선 전화기라는 걸 처음 나왔어요. 그게 이제 뭐 100MHz 그 정도 근처에 전파를 이제 이용했었던 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아니면 데이터를 외부의 엑스터널한 뭐 USB 같은 그런 데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뭐 할 때, 그럴 때도 이제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는 거죠. 비슷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경험해 본 적은 없겠지만 전화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었어요. 요새는 안 써요. 뭐 모뎀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에서 전화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PC 통신을 하고 뭐 채팅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게 이제 벌써 한 20년, 30년 전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 우리들이 example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 보내는 쪽에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 있을 거고, 데이터가 쭉 가서 좀 떨어진 위치에서 또 다른 시스템이 이제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뭐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쪽 받는 쪽에서 중간에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외부에서 스파이크가 났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볼티지가 쭉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등등. 이게 이제 아주 과한 예를 든 건데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뭐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자주 발생하는 건 이게 뭐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발생하는 일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보통 이제 low probability.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사실은 이제 디지털 시스템들은 스파이크,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튀는 스파이크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하이 프리퀀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신호라서 보통 이제 디지털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커플시터를 하나 붙여요. 입력을 받는 쪽에. 시스템은 외부에서 받는 입력 쪽에 항상 아마 뭐 컴퓨터 열어본다든지 해보면 보일 텐데 커플시터, 조그만 커플시터 항상 붙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이패스 쪽을 하이프리퀀시 쪽을 이쪽으로 빠지게 이제 시그널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디지털 시스템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0하고 1이고, 그러니까 뭐 정보가 이제 변한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런 시그널들은 사실은 진짜 시그널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노이즈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디지털 시스템으로 입력받지 않도록 보통 이제 커플시터를 하나 달아두곤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아주
이상한 그냥 노이즈 시그널들은 보통은 이제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게 문제죠. 가장 이제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거지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건 그거는 사실은 뭔가 제 시스템 정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일 거고 순간적으로 뭐 외부에서 뭐 정말 커지는 레이가 들어온다든지 뭐 갑자기 파워가 휙 커졌다가 뭐 파워 소모가 막 일어나는 뭐 스위치를 껐다 켰다 그런 종류의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리가 없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될 거라 만약에 뭐 문제가 있더라도 한두 비트 한 비트 정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 비트 정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내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페리티 방법, 페리티 비트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그걸 이제 디텍터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이 섹션에서 우리가 페리티 메소드를 하는 거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모뎀을 이용한 그러니까 텔레폰 라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PC 통신을 하는 그럴 때는 많은 경우 이제 요 페리티를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인터넷 케이블 같은 거 워낙 좋아져서 꼭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보조 이게 어떤 건지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보가 있다고 하면 정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스키 코드 같으면 7비트 최소 7비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추가로 한 개의 비트를 우리가 엑스트라로 그러니까 정보 그거는 이제 따로 어떤 정보를 담지 않지만 뭔가 이제 에러가 있으면 에러에 따라서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약간의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낭비지만 에러를 찾기 위해서 한 비트를 추가로 보내서 7비트는 데이터, 한 비트는 페리티 비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이븐 페리티라고 부르는 게 있고 뭐 아드 페리티라고 부르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짝수라는 의미죠. 짝수.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데이터가 10000011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7비트 데이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이제 1이 몇 개겠냐면 1이 3개가 있어요. 홀수개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요. 뭐 앞에다 붙일 수도 있고 뒤에다 붙일 수도 있고 앞에다 붙인다고 칩시다. 여기 이제 데이터고. 그래서 하나를 붙이는데 여기 10000011에다가 하나를 뭐 앞에다 붙였다고 치고 요 붙여서 1의 개수를 짝수개가 되게 이게 이제 페리티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의 개수가 지금 이제 4개가 되고 여기서 2분 넣는 거죠.
이걸 이제 2분 페리티를 만드는 요거 하면 일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그래서 이제 트랜스미터를 하는 쪽에서 트랜스미터가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7개의 비트를 가진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한 비트를 추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1이 홀수개면 하나를 더 1을 추가를 해서 일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게 만약에 뭐 데이터가 0000 11 0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이러면 이제 홀수 이게 이미 이제 짝수개죠. 이게 만약에 데이터였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분 페리티의 경우에는 그냥 0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1인 거의 개수가 짝수개니까 요게 저기 2분 페리티 비트가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보내면 이제 받는 쪽에서는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1의 개수가 이제 데이터가 7개는 실제 데이터고 하나는 페리티 비트라는 거를 양쪽이 서로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받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1의 개수가 짝수면 뭐 문제없이 데이터가 전송됐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1의 개수가 홀수개면 그러면 이제 뭔가 한 비트가 이상해졌구나. 뭔가 어디선가 에러가 생겼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액션은 뭐 다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양쪽이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이 미리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신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식이었냐면 만약에 이제 PC 통신 한다고 치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하지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접속이 돼서 연결이 된 란이 이제 연결이 된다. 컴퓨터 저쪽에 있는 컴퓨터랑 내 컴퓨터랑 전화선을 이용해서 연결이 됐다고 치면 물론 이제 가고 오고 가는 데이터들은 이제 5V, 0V가 계속 반복 적당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게 1이고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게 0이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0V, 5V가 해당하는 이제 그런 볼티지 값이 뭐 계속 보내지고 있는 상태예요. 뭐 계속 같은 값이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이제 하나의 이제 주기해서 계속 낮은 볼티지에서 높은 볼티지 됐다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이런 볼티지가 되면 계속 000 뭐 이런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있다가면은 뭐 1, 0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변조를 하고 어떻게 복조를 할지는 그 방법은 이제 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양쪽이 다 그런 방법을 쓴다고 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선이 이제 연결된 상태에서 양쪽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 페리티를 이용할 거냐, 아드 페리티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페리티 비트를 이용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것들 서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런 절차가 있고 그렇게 해서 통신에서 그런 거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하나하나 스텝에서 지금 연결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연결을 위한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드 페리티는 반대예요. 아드 페리티는 이제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그런 경우겠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1의 개수 홀수다라고 이제 뭐 약속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아드 페리티만 써도 되고 이분 페리티만 써도 되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분 페리티를 쓰죠. 그래서 굳이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드 페리티는 한번 써주면 이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한 번에 물론 기본 단위가 있어요. 8비트에서 아드 페리티 쓸 거냐, 뭐 이브 페리티 쓸 거냐,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여기 이제 프로토콜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8비트, 뭐 이브 페리티, 뭐 8비트, 아드 페리티, 8비트, 페리티 없음, 난 페리티, 뭐 이런
것들. 그럼 이제 남편이면 이제 8비트를 전부 데이터로 쓴다는 거고, 전송 선 사정이 좋으면 8비트를만 써도 될 테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가지고 양쪽이 확인을 해서 이제 데이터 통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비트의 에러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보낸 쪽이 이렇게 보냈다고 치면 1000 1000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보냈어요. 미분 페이트라고 하고, 이쪽에 보냈는데 이쪽에 이제 뭐 보냈고, 이제 리시브한 쪽은 뭐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오다가 바뀌어서인지 이렇게 받았다고 쳐봐요.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분 페리티였는데 얘는 그러니까 짝수계를 보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쓰면 이럴 때는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될 거고, 만약에 실제로 이제 보낸 게 얘를 보냈는데 받은 게 얘를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 실제로는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이거 디텍트도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에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리티 메서드는 그러니까 에러가 정말로 우연히 발생하는 거라서 에러가 발생해봤자 하나 정도, 많아봤자 하나, 어쩌다 하나,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 정말로 많은 데이터가 가는데 그 중에 뭐 어쩌다 한 번 정도 발생할 정도로 발생 비율이 적을 때는 확실히 유용한 방법이 되는데, 뭐 데이터가 워낙 통신 선로가 안 좋아서 에러가 많은 그런 상황이면 사실 그 페이티비트 방법은 자체로 뭐 별로 큰 효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사실 뭐 8개 데이터를 보내는데 뭐 2~3개가 에러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선로는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방법이 그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에러가 있는지, 디지털 데이터에 있어서 에러가 있는지를 판별을 해주는 뭐 그런 이제 방법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이것도 아주 쉬운 그런 방법이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짝수계의 에러가 발생한 이거는 이제 디텍트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는 뭐 컴퓨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숫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진법 배웠으니까 이진법 또 16진법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간단한 뭐 계산이라기보다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메모리가 몇 기가바이트, 뭐 테라바이트 이러면 어드레스의 비트 숫자가 몇 개가 되느냐, 이런 거죠. 안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보죠. 컴퓨터가 있다고 한번 쳐봐요. 이 섹션에 메모리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 들어가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보죠.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32라고 할까요? 딱 떨어지게 30이라고 할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14비트에서 쓰니까 14비트 풀로 하는 거. 자, 32비트 메모리 그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컴퓨터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32비트면 이제 그러니까 그 이진수로 따지면 이제 자릿수가 이제 32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헥사데시멀 디짓이 몇 개 필요하냐? 이거 이제 32비트 메모리 어드레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32비트라는 얘기는 이제 뭐 4 곱하기 8 하면 4, 8 하면 이제 32죠. 그러니까 하나 이제 16비트 16진수라고 하면 0000부터 이렇게 해서 뭐 1111까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진수를 따지면 4자리를 16진수 하나의 디짓으로 표현을 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32비트면 32개의 이제 비트인데 그걸 4개로 이제 쭉 나눠보면 8개의 그룹으로 좀 나눌 수 있고, 32비트는 뭐 굳이 쓰자면 concept 시작이 이렇게 있는 것부터 30이 너무 많긴 한데 쓰자면 하나, 둘, 셋, 넷 써보자.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제일 낮은 쪽 어드레스를 32비트로 표현하면 이제 0인 거죠. 제일 큰 쪽은 이런 숫자가 될 테고, 이진수로 따지면. 그래서 32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메모리 양은 이제 제일 작은 어드레스는 0이고, 제일 큰 어드레스는 이 숫자죠. 이게 이제 2의 32승 빼기 1이겠죠. 뭐 17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자, 그래서 이게 8개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16진수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녀석은 이쪽에 있는 녀석은 0000 16진수로 뭐 이게 굳이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16진수라는 거 쓰면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는 F 이렇게 되는 거죠. 뭐 F라고 썼으면 이제 16을 안 써도 16진수라는 게 명확하긴 하고, 몇 개의 16진수의 디짓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8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8개 있는 거죠. 8개. 그러니까 이진수 따져서 32개의 비트가 자릿수가 있어야 되는데 16진수로 쓰면 8개의 자리만 가지고 다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제 뭐 레인지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레인지 여기 있는 거지. 이미 이제 답을 썼어요. 이 앞에 0부터 2의 32승 빼기 1을 해당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대략 2의 10승이 이제 1024에 해당하고, 2의 그다음에 또 10승이 초차니까 킬로 한 2의 10승마다 킬로 정도만큼 10의 10승 아니 10의 3승 정도씩만큼 이제 커지는 거니까 2의 32승이면 킬로 그다음에 메가 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에다가 이제 2승이 더 붙으니까 대략 한 4기가 정도에 해당하는 메모리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대략 4기가. 그래서 메모리 로케이션 생각하면 이미 저희 다 쓰긴 했죠.
메모리가 이제 몇 개나 있느냐 생각하면 이제 2에 32승계의 방에 있는 거죠. 2에 32승계의 각각의 방에 그 문패가 0 어드레스가 문패인 거죠. 0, 1에서 2에 32승 빼기 1까지 2에 32승계의 문패가 있는 거고, 또 말하자면 16으로 따지면 8개니까 이렇게 있는, 이게 같은 숫자겠죠. 이렇게 있는 것만큼의 메모리가 존재한다. 메모리. 사실은 이제 하나의 메모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뭐 컴퓨터에서는 하나의 메모리를 기본 단위를 이제 바이트로 생각하니까 4기가 바이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마쳤어요. 2장으로 사실 이진수, 16진수 뭐 이런 거라, 아까 이제 뭐 페리티도 조금 나오고 코드, 마스키 코드 이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사실 뭐 이렇게 어렵거나 뭐 이런 내용은 아닌데, 이제 항상 뭐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하다가 문제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틀리거나 계산 실수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긴 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챕터 3부터가 이제 실제 이제 디지털 회로라고 하는 거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부분이고, describe라는 거는 뭐 다 아는 단어일 테고, 그래서 논리 회로, 로직 서킷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거냐 하는 거죠. 로직 서킷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불린 엘지브러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입력 변수, 출력 변수. 출력 변수가 일종의 이제 불린 엘지브러 그 수식에서 결과값에 해당하고, 입력 변수들이 이제 불린 엘지브러의 변수들을 이런 형태로 불린 엘지브러를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우리가 아마 뭐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인버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림 기호로 그려지는지 대충 아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이 기능을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든 가능한 입력에 대해 입력 컴비네이션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표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트루스 테이블, 진리표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그거를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입력이 이렇게 쭉 발견할 때 시간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입력에 따른 출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보통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텐데, 그런 형태로도 그 회로가 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뭐 100%는 아닐 수 있지만, 모든 입력 조건을 다 타이밍 다이어그램에 넣어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간단한 경우는 다 돼서 입력이 뭐 2-3개, 서너 개, 4-5개는 되는데, 뭐 PC처럼, 이제 뭐 CPU처럼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입력을 다 우리가 찾아서 넣어주는 거는 이제 그 개발을 한 그 CPU를 만든 회사나 할 수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을 거다고 이제 가능한 조합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출력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게 다 가능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단한 경우는 이제 그걸도 가능하고, 이게 보통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형태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때 여러 가지 입력을 집어넣고 실제 출력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는데, 뭐 그게 그 기능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이거를 언어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말을 가지고 내용을 전달을 하듯이 언어 형태로, 물론 이제 언어 형태지만 기본적으로는 불린 엘지브러의 수식을 이제 일부 사용할 수 있고 해가지고 언어 형태로
마치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형태로 그렇게 이제 회로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거고 이제 어떤 기본적인 논리 회로들이 있는지를 비롯해서 이것들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컨디션만 있다. 계속 얘기하죠. 이진수라는 이진수가 중요한 의미가 이게 두 개의 컨디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진수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 볼티지로도 이제 둘로 나눌 수 있고. 인풋이건 아웃풋이건 다 이제 둘만 가능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 만약에 이거 이진수 디짓으로 따지면 두 개의 디짓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0하고 1.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이 두 개의 디짓은 비트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뭐 볼티지로 해가지고 어떤 두 개의 레인지, 뭐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한 1V, 뭐 예를 들어서 한 2에서 5V, 이렇게로 이제 두 개의 레인지로 0에서부터 1V 사이면 0, 2에서 5V 사이면 1, 뭐 이렇게로 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딱 중간에 뭐 1.5V 있는 데서 딱 자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1인지 0인지가 불명확한 그런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아예 이제 이쪽 레인지가 0이고 1이고 그 사이는 사용하지 않는 레인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는 false, true, 뭐 이렇게로 이제 나눌 수 있고, 뭐 하나를 오프라고 하면 하나는 온, 하나는 이제 스위치가 오픈이 됐다고 치면 클로스드 스위치가 뭐 이런 것들로 하나가 이제 놓으면 하나가 yes, 뭐 이런 식으로 둘로 뭐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누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뭐 맞고 틀리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뭐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어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러지컬하게 0, 1,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이제 보통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조금 이미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냥 말로 한번 다시 써보면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제 동작할지를 회로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알려주는 그 알려주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유행 에지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매스매티컬 불린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걸 봐서는 요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처음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을 한 그런 방법, 대수 방법이죠. 그러니까 수를 다루는데 우리가 보통 실수에서 뭐 덧셈 빼서 곱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수분해서 하고 등등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이 이진수 시스템으로 가져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떤 계산이 가능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불리네지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그뭐 분석을 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expression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에서 쓰는 그냥 함수 형태로 또는 뭐 어떤 수식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입력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건 입력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겠죠. 여기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면 인풋들이 있으면 출력이 뭐 하나가 있든지 보통 이제 출력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일 텐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하면 여러 개의 출력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건 이 아웃풋이 인풋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아웃풋이 이제 함수의 출력 값이 되고 입력이 이제 입력 변수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엘지브레이크하게 뭐 표현을 해주면 뭐 그 회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또 그거 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트루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고 트루스 테이블은 이제 결국 뭐 우리가 좀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뭐 영어로 하면 이제 트루스 테이블 우리나라 뭐 번역을 하면 뭐 진리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능한 한 입력 모든 입력들에 대해서 인풋들에 대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될지를 쭉 표로 이제 만들어 두는 게 이제 트루스 테이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 회로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이 회로가 있다고 치면 이 회로가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그 회로에 대해서는 물론 만드는 거는 뭐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스키매틱 툴을 쓸 수 있고 스키매틱이라는 뭐 툴, 뭐 심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뭐 요걸 데이터를 오가나이징하는 툴 이렇게 표현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림을 우리가 뭐 이미 이제 잘 알고 있겠지만 뭐 이런 엔드 게이트, 월 게이트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심볼로 그 회로를 표현하고 회로를 표현한 심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쭉 좀 더 복잡한 그런 회로들도 다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셀로폰이나 뭐 하여튼 그런 전자기기들은 다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회로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간단한 회로들을 나타낼 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거고, 뭐 툴스 테이블도 아주 간단한 이제 경우에만 뭐 사실 의미가 있고, 뭐 불리인 익스프레션도 그렇고 간단한 경우에만 사실 다 의미가 있긴 해요. 그래서 타이밍 다이어그램,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이쪽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입력이 인풋 1, 인풋 2, 두 개 입력만 있다고 해서 아웃풋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입력이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또 이렇게 될 때 이제 여기 이제 말하자면 0, 0일 때죠. 여기 1, 0일 때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 0, 1일 때고 뭐 이렇게 될 때 그리고 그럴 때 출력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출력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입력값들이 어떻게 변화할 때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런 걸 우리가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이제 주어지는 상태니까 이제 다이내믹한 그런 어떤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나타내는 데 이제 유용한 툴이긴 하고, 뭐 마찬가지로 간단한 그런 회로들을 다룰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강의 중에 다루는 회로들은 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로들이죠. 실제 이제 뭐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경우에는 훨씬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적절한 랭귀지를 이용을 해요. 랭귀지.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랭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거는 VHDL하고 이제 메릴로그라고 하는 그런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해요.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린 이제 이런 게이트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 그게 이제 뭐 비슷한 반복되는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굉장히 많을 거고, 시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서 뭐 동작하는 뭐 플립플랍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려고 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복잡해질 텐데,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든지 할 때는 이제 이런 이게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어떤 식인지 아죠. 뭐 절차적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로를 나타내면 회로라고 하는 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느 한 군데는 이제 뭐 회로가 이제 입력을 넣은 이후에 회로가 나중에 실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제 그런 거죠. 한 라인이 실행되고 그 다음 라인이 실행되고 다음 라인이 실행되고 뭐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나씩 실행되지만 이 회로는 입력이 들어갈 때 이미 저쪽에 뒤에 실제로 그 입력과 무관하게 실제 동작하지 않는 입력이 1제로로 막 바뀌어도 실제 입력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붙어 있다고 해도 이것도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포함할 그런 상황,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마치 절차적인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 얘가 실행되고 어떤 조건이 되면 쟤가 실행되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표현했어요. 뭐 실제로는 그러니까 회로가 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일 때는 이쪽 회로가 이미 만들어져서 실행되고, 이런 조건일 때 저쪽 회로가 실행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쉽게 마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해서 회로를 이제 결국 이제 꾸며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랭귀지들이고 실제 뭐 산업 현장에서 물론 이제 간단한 경우는 여전히 그냥 뭐 스키매틱 심볼을 쓰고 뭐 이래가지고 만들긴 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복잡해지는 복잡한 그런 이제 디지털 시스템들은 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요. 뭐 우리 교재에는 이제 VHDL이 설명되어 있고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요 교재 AHDL도 포함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AHDL은 이제 엘터라라고 하는 회사에서만 특별하게 만든 거라 그 회사 그 하드웨어에서만 이제 동작하는 거라 그냥 좀 더 범용적인 그래서 VHDL 또는 이제 베렐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보통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베렐로그라고 하는 언어고 이게 이제 C 언어랑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게 되어 있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용해서 더 많이 사용돼요. VHDL은 원래 개발된 게 미국 이제 국방부 뭐 이런 쪽에서 생활해보는 국방부에서 뭐 이래서 뭔가 무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1, 2년 쓰고 말까 아니죠. 10년, 20년 쓰겠죠. 10년, 20년 뒤에 뭐 어떤 그 무기, 뭐 장비에, 무기라고 좀 그러게 장비에 뭐 회로가 고장났다고 쳐봐요. 그럼 그 회로를 다시 뭐 고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뭐 휴대폰 이런 거 3, 4년 지나면은 이미 다 뭐 안 만들잖아요. 5, 6년을 되면은 이미 이제 그 부품들을 구할 수 없고 또 미국 국방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장비들을 이제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장비들의 어떤 부분이 고장나면 다시 부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만들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게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여기서 수주를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뭔가 이제 장비를 개발하는 걸 수주를 받은 데는 항상 뭔가 그 기본적인 그 회로 정보를 국방부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같이 납품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회로도만 가지고 다시 그 부품을 뭐 다른 회사에 이제 뭐 이렇게 만들게 용역을 줘서 해서 뭐 만들더라도 어쨌든 만들 수 있게 그래서 뭐 하는 목적으로 좀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뭐 미국 같은 이제 국방부 또는 뭐 그런 쪽에는 VHDL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그런 이제 서킷들을 필요로 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랭귀지인데 뭐 하나를 배워놓으면 나머지 하나도 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뭐 이래서 뭐 C를 배웠다 그러면 파스칼을 뭐 배울 때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느 하나라도 먼저 뭐 배워두면 좋을 건데 우리 교재는 VHDL이 뭐 약간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공부를 같이 할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일단 오늘 이제 실험을 해야 될 텐데 실험을 하는 거 한번 실험실에 가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두 개의 레벨, 그러니까 뭐 숫자로 뭐 수로 따지면 0, 1, 또 볼티지로 따지면 두 개의 레인지, 뭐 이렇게만 이제 주어지고, 그래서 물리 레지브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컨스턴트라고 되어 있죠. 컨스턴트는 0하고 1 이런 거죠. 제로, 로직 1. 로직이라는 말을 붙여주기도 하고, 안 써도 뭐 아니까 그냥 빼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두 개의 랩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만 가능하죠. 이게 컨스턴트는 0하고 1이고, 베리어블은 그러니까 0 또는 1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컨스턴트고, 베리어블은 결국 뭐 어떤 문자로 예를 들어서 x 이렇게 썼다고 쳐도 얘가 가질 수 있는 얘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뭐 수라고 하는 0하고 1 두 가지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제 볼티지잖아요. 볼티지. 그래서 볼티지가 하이 볼티지, 로 볼티지 지우긴 했지만 보통은 이제 또 어떻게 쓰면 로 볼티지 하고 하이 볼티지 또는 뭐 볼티지라고 생각해서 로 하이 이렇게도 많이 쓰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볼티지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하이 볼티지에 해당하는 레인지, 완전히 로 볼티지에 해당하는 레인지에 갈지 말지 뭐 시간에 따라서 가기 조금 정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실제 뭐 이게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할 때는 위크 하이, 뭐 위크 로 뭐 이런 종류의 값들도 가질 수가 있게 되어 있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분리 내재가 자체는 0하고 1만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건 이제 0하고 1밖에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분의 몇 당연히 없겠죠. 소수점 이하 뭐 몇 점 몇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네거티브 넘버를 다루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네거티브 넘버라는 게 없고 0부터 이제 쭉 커가는 값만 있는 거고 스퀘어 루트 뭐 그런 거, 뭐 로가리즘 뭐 아니면 이미지너리 넘버 당연히 이제 이런 등등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다 없고 0하고 1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회로 중에 이제 기본이 되는 회로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흔히 이제 로직 게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회로들이 있는데 뭐 엔드 오어, 낫, 뭐 낸드, 노, 익스클루시브 오어 등등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속에 가장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회로들을 로직 게이트라고 부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것도 이제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실제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니까 얘들이 일종의 회로를 꾸미는 그런 이제 일종의 빌딩 블록처럼 뭐 생각할 수 있고 뭐 어쩌서 쭉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못 뻔하게 알 테니까 생각하고 이 로직 게이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로직 게이트가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기본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이제 or, and, not이라고 하는 세 개의 오퍼레이션이 있고, 이 오퍼레이션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이제 로직 게이트들이 있죠. 우리 좀 뒤에 이제 다루겠지만 뭐가 있고 and가 있고 not은 보통 이제 여기 not 에러에서는 중요한 게 여기 가운데가 빈 empty circle 요걸 이제 버블이라고 부르는데 요 부분이 중요하고 요거는 덜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회로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제 오퍼레이션, 요 세 가지 오퍼레이션만 가지면 우리가 이제 모든 회로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요것하고 합친 거, 뭐 노어 또는 요거하고 요거 합친 거, and라고 하는 회로가 있어요. 뒤에 이제 다루겠지만 이렇게 있는 회로가 노어고 이렇게 있는 회로가 and죠. 요 회로 하나만 있으면 세 개가 아니고 이런 회로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이제 서킷, 로지컬 서킷을 다 만들어낼 수 있긴 해요. 게이트들을 이제 오어 게이트부터 시작할 텐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트루스 테이블이 뭔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기로 할게요. 아마 사실 고등학교 때 배웠어야 될 텐데 요새는 수학이 쪼개져 있어서 안 배운 학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이제 입력의 로직 레벨의 출력이 어떻게 디펜드하는지, 어떻게 이제 출력이 바꾸는지 입력에 따라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킷이 실제 안쪽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입력이 A, B가 있다고 쳐봐. 그래서 출력이 X로 나온다고 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입력 쪽 A, B, X 이렇게 있다고 치면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그러니까 실제 이게 수학에서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함수는 정의역이 있고 불변역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정의역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실수 전체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집합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다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이 가질 수 있는 입력 레벨이 조합이 몇 개 없고, 지금 여기 입력이 2개면 2의 4승계예요. 첫 번째 거가 1 또는 0, 두 번째 입력이 1, 0 조합하면 이제 2 곱하기 2 해서 4가 되죠. 0, 0, 0, 1, 1, 0,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전리표가 의미가 있는 거는 이게 입력 조합이 몇 개 안 돼서 그래요.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쉽게 따져줄 수 있으니까 사실 의미가 있죠. 이게 컨티뉴어스한 어떤 실수 전체 이러면은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트루스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 회로가 하는 동작
하는 역할, 기능을 이 진리표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있는데 그에 따른 출력이 주어져 있는 게 딱 주어지면 그럼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주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이걸 이 회로를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느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지만 이 회로 자체가 어떤 동작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이 진리표만 가지고 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진리표도 사용할 거고, 뭐 이런 이제 심볼을 이용해서 그림도 그릴 거고, 타이밍 다이어그램도 쓸 거고, 좀 더 이제 나가서는 이제 VHDL 랭귀지도 이용을 해서 회로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죠. 자, 강의는 이렇게 마치는데 우리 올라가서 5층에 올라가서 이제